5개 정도만 가전제품에서 판매량 순으로 5개를 가져온다면 한번 해볼게요. 전 지금 마우스를 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도 지금 제가 더블 모니터에서 다른 모니터를 움직였는데 혼자 잘 작동합니다. 정리하면 최종 블로그 포스팅 글을 챗 GPT로 만들 때 GPT가 참고할 진짜 사람들의 리뷰의 요약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문 사이에 적절히 이 이미지들을 삽입해서 되게 가독성이 좋게끔 포스팅 글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인 쿠팡 상품 링크를 제 개인 파트너스 링크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쁘지 않죠? 안녕하세요, 인디프리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입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쿠팡 파트너스 블로그 포스팅을 자동화하는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어떻게 AI 툴을 이용해서 제휴 마케팅 블로그 자동화 시스템이 이루어지는지 그 정보들을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은 AI 툴이 익숙치 않거나 코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직관적이고 쉬운 설명을 통해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AI 툴을 잘 다루지 못하고 코딩에 대해서도 거의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프로세스를 챗 GPT를 비롯한 다양한 AI 툴들과 며칠 동안 힘겨운 입시름을 통해 만들어냈고 저도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에서 모르는 프로그래밍 툴들이 나왔다고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프로세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상품 큐레이팅, 크롤링이라고 하죠. 그 다음은 메이크라는 업무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 재가공 및 정리, 정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메이크를 이용해서 워드프레스로 자동 포스팅하기.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벌써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쿠팡 파트너스 상품 큐레이팅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쨌거나 쿠팡에 있는 상품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블로그 밑에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달아서 구매를 유도해서 수수료를 얻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은 상품을 포스팅하면 구매 전환율이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 400만원짜리 전문가용 오디오 인터페이스보다는 몇만원대의 유명한 전자레인지 상품이 포스팅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어떤 상품을 포스팅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다음과 같이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1번 구매 전환율이 높은 3, 40대 이상 여성이 주 타겟층일 것. 2번 그 중에서도 단가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일 것. 3번 구매 순환율이 높아서 재구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일 것.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군들이 여러 개 있겠지만 저는 일단 가전제품 제품군들을 정했습니다. 가전제품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고 구매율이 높은 그런 상품들을 위주로 블로그를 작성하면 더욱 좋겠죠. 근데 이걸 손으로 하나하나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정 키워드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상품들 순으로 알아서 큐레이팅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웹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을 크롤링이라고 하는데 이 크롤링을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이라는 건 쉽게 방금 말씀드린 크롤링 같은 것도 가능하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아주 쉽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챗 GPT한테 끊임없이 물어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얻어냈고, 참고로 이 코드들은 저도 잘 모릅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정도만 알고 구체적인 문법 같은 건 잘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챗 GPT가 알아서 코드를 짜주니까요. 근데 이건 여담이지만 그래도 코딩 개념을 모르신다면 무작정 챗 GPT를 갈군다고 원하시는 기능이 뚝딱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코딩 자체는 몰라도 뭐랄까 코딩적 사고방식이 아주 조금은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GPT를 오랫동안 혼내줘서 코드를 얻어냈고, 파이썬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뜨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검색할 키워드는 말 그대로 이 쿠팡 이 칸에 들어갈 키워드고, 가져올 상품 개수는 말 그대로 몇 개의 상품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그 데이터 값을 여기에 넣으시면 되고요. 정렬 기준은 쿠팡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 가전제품이라고 이렇게 쳤을 때 여기 정렬 기준이 있습니다. 쿠팡 랭킹순, 뭐 낮은 가격순, 이렇게 여기에서도 정렬 기준대로 가져올 수 있게 이 기능을 만들었고요. 사실 낮은 가격순이나 높은 가격순이나 최신순 이런 거는 잘 안 쓸 것 같긴 해요. 어차피 저희가 블로그 포스팅 할 때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매할 것 같은 상품들을 블로그 포스팅 하기 때문에 쿠팡 랭킹 순위랑 판매량 순을 가장 많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렬 기준에
맞춘 거에 따라서 상품을 순서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상에서 이렇게 AD가 붙거나 광고가 붙은 상품들은 자동으로 거르게끔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진짜 순위들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개 정도만 가전제품에서 판매량 순으로 5개를 가져온다면 한번 해 볼게요. 전 지금 마우스를 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도 지금 제가 더블 모니터여서 다른 모니터로 움직였는데 혼자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놓고 다른 작업을 하고 있어도 파이썬 프로그램이 알아서 크롤링을 해 줍니다. 근데 지금 어떤 빨리 감기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만든 이 파이썬 크롤링은 좀 느립니다. 근데 그 느린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상품으로 넘어가고, 자, 이렇게 크롤링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넘버, 순위와 상품명, 그리고 가격, 그리고 그 상품의 이미지까지, 이미지 개수까지 가져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크롤링이 맞춰졌으면 파일 형식을 선택하고 파일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파일 형식은 엑셀, CSV, JSON, TXT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장된 파일을 구글 시트로 옮길 거기 때문에 엑셀이나 CSV를 선택해서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형식으로 저장을 해주는 CSV를 선택한 다음에 파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뜨고요. 저장을 하고 이렇게 팝업 창이 나오면 폴더 열기를 눌러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파일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보기는 안 좋은데 어차피 구글 시트로 옮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게 하나씩 설명드리면 위에 헤더들이 있죠. 헤더 제목들이 있는데 네임은 말 그대로 이 상품의 이름이고요. 프라이스는 이 상품의 가격, 링크는 이 상품의 링크입니다. 그냥 다 그 이름대로 정보가 입력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중요한데 이제 리뷰스, 여기 보면은 상품 리뷰 요약이라고 써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제 크롤링 프로그램이 느린 건데 이제 여기 파이썬 코드를 보면 챗 GPT를 이용해서 그 상품에 진짜 사람들이 쓴 리뷰의 5개를 따와서 5개를 기반으로 요약을 해달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필립스 3000 시리즈 전기포트, 쿠팡으로 다시 가서 이 가전제품의 판매량 순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이 순위가 맞는지 한번 볼까요? 1위 필립스 3000 전기 리포트, 2위 키친플라워 알파스텐, 3위 쿠쿠 전기 보온 에그밥솥 6인용, 4위랑 5위 순위가 일치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설명드리면 제 크롤링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리뷰들이 있잖아요. 베스트 순으로. 여기서 5개의 리뷰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를 챗 GPT로 요약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느리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요약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챗 GPT가 그 5개 데이터를, 5개 리뷰를 기반으로 이렇게 요약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이 리뷰스라는 데이터 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전체적인 평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해서 리뷰스라는 열에 넣어줍니다. 이걸 왜 했냐? 저희의 목표가 아무리 자동화로 블로그를 포스팅을 하는 거지만 최대한 사람이 생각이 들어가야 포스팅을 읽는 사람으로부터 거부감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명만 보고 블로그 포스팅을 쓰라고 GPT한테 요구하면 AI스러운 포스팅을 쓰게 돼서 더욱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스텝에서 자동화 툴인 메이크를 이용해서 이 리뷰 데이터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재가공을 해서 최종적으로 블로그 포스팅용 글을 만들 거예요. 정리하면 최종 블로그 포스팅 글을 챗 GPT로 만들 때 GPT가 참고할 진짜 사람들의 리뷰의 요약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리뷰스 다음에는 이미지 열이 있습니다. 이미지 1, 이미지 2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 이미지들이 뭐냐? 이 왼쪽에 이미지들 있잖아요. 이 이미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위였던 이 필립스 3000 시리즈 전기포트의 사진을 보면은 1, 2, 3, 4, 5, 6, 7, 8, 9 9개가 있죠.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9개까지 링크를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8번째,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 8번째 링크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으면 바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품의 제목과 가격, 그리고 그 상품의 링크, 그리고 리뷰, 그 상품의 리뷰 5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요약본, 그리고 그 상품의 이미지들을 이렇게 크롤링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왜 긁어오냐면 보통 AI로 쓴 블로그 포스팅을 보면 이렇게 상단에만 이미지가 있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없이 그냥 되게 글들만 나열되어 있는 글들이 있어요. 제가 만든 포스팅 글은 본문 사이에 적절히 이 이미지들을 삽입해서 되게 가독성이 좋게끔 포스팅 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 상품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긁어오는 기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출 측면에서도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 적절한 이미지 삽입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면 윈도우는 컨트롤 A, 맥은 커맨드 A를 해서 복사를 하시고요. 새 탭에서 sheet new라고 치면은 로그인된 구글 계정에서 새로운 구글 시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적으면 되고요. 여기 A1열을 누르고 컨트롤 V나 커맨드 V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붙여지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제가 원래 만들어둔 시트를 가져와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64개 정도를 가져온 시트인데 설명을 드리면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왔죠. 근데 여기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뭐 네임이나 이 가격이나 뭐 쿠팡 상품 링크 그리고 요약본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이미지를 보면 아까처럼 이렇게 HTTPS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기호로 감싸져 있죠. 이게 뭐냐면 웹사이트에 사진을 넣는 HTML 코드입니다. HTML이 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웹사이트는 사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는 세 개의 언어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HTML은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철근과 같은 거고 CSS는 건물의 벽 마감, 색상, 디자인 요소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자동문이나 엘리베이터처럼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언어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근데 최초의 HTTPS로 시작하는 단순한 이미지 주소를 저희가 사용할 워드프레스에 붙여 넣으면 워드프레스는 이걸 이미지로 나타내지 않고 그냥 링크 그대로 나타내줘요. 그래서 이건 이미지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이미지 태그로 감싸서 최종 블로그 글이 만들어질 때 이미지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태그를 이미지 주소 앞뒤에 이렇게 씌워주는 겁니다. 이상한 기호 하나 들어가고 img, src 해서 이 중간에 이미지 링크가 들어가고 alt 이미지 이거는 이 이미지의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블로그 포스팅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SEO 즉 노출에 있어서는 이 이미지 설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 기능을 어떻게 구현을 하냐, 구글 시트의 확장 프로그램인 앱스 스크립트라는 거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구글 시트에 보면은 여기 상단에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서 이 앱스 스크립트 여기 왼쪽에 아이콘 보면은 이걸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드들이 있는데 뭐 하나하나 알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코드들을 실행하게 되면은 2열에서 그러니까 원하는 범위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N열까지를 설정을 해놨는데 2열에서 N열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HTTPS로 시작하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미지 태그로 감쌀 수 있게끔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매번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이 앱스 스크립트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해줘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이미지 태그로 감싸게 되면 되게 귀찮겠죠. 그래서 이것도 자동화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앱스 스크립트도 트리거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트리거가 뭐냐면 어떤 특정 이벤트, 즉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가 될 때마다 이 앱스 스크립트가 그 데이터를 감지하고 코드를 자동 실행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왼쪽 메뉴에서 트리거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보면 트리거라고 있죠. 이 트리거에서 이 오른쪽 하단의 트리거 추가를 눌러서 어떻게 할 때 소스를 실행할 거냐 변경 시 이렇게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특정 범위 안에서 HTTPS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넣을 때 이미지 태그가 감싸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코드가 작동을 안 하고요. 뭐 예를 들어 HTTPS 네이버를 치면 얘가 감지를 하고 이렇게 바꾸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자동화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크롤링 상품을 더 해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붙여 넣는다고 치면은 여기에 들어갈 이미지 주소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이미지 태그가 감싸서 워드프레스에서 이미지로 잘 보일 수 있게끔 코드를 변환을 해 줍니다. 최종적으로 재가공하기 전에 데이터를 미리 구글 시트에다가 저장하는 과정을 보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동화 툴인 메이크라는 거를 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메이크에 회원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Get Started Free를 눌러서 회원가입을 해 주시면 되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대시보드를 볼 수가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복잡하죠. 저도 하나하나 다 눌러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처음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건 할 필요 없고 시나리오에 들어가서 시나리오에서 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오른쪽 상단에 Create a New Scenario를 눌러서 시나리오를 만들겠다. 최초에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는데 되게 직관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서비스로 시작을 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이 영상은 사실 강의 같은 거는 아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꽤 설명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만들어둔 시나리오를 이렇게 가져와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마 메이크라는 게 처음이신 분들은 되게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저장해뒀던 만들어놨던 이 데이터들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재가공하는 시나리오인데, 이 구글 시트를 최초에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거 말고 이런 식으로 뜨는데, 딱 봐도 오른쪽 하단에 Sign in with Google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글을 누르면 이렇게 로그인 돼 있는 구글 계정들이 뜨겠죠. 여기서 구글 계정과 연동을 시켜주면은 지금 보시는 이런 메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구글 시트를 보면 이름이 이렇게 있죠. 이걸 누르면 어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연결할지 이렇게 목록이 뜹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목록들인데 여기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미리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시트 네임은 여기에서 말하는 시트는 이 밑에 있는 시트, 지금은 시트 2까지 있는데 이거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로 저희가 재가공을 할 거기 때문에 시트 2를 연결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 컨테인스 헤더스는 저희가 지금 여기 데이터들을 보면은 위에 네임, 프라이스, 링크 이런 것들은 이 데이터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표현해주는 제목들이지 실제로 저희가 쓸 데이터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열에 있는 게 제목들이냐, 이 데이터들을 표현해주는 제목들이냐고 묻는 겁니다. 저희는 네임, 프라이스, 링크 이렇게 제목들을 정해줬기 때문에 제목들이다 하고 예스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 바로 아래 있는 거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제목들이냐,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A1부터 Z1 이렇게 써 있는데 건들 필요가 없을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래서 여기 1열에 있는 거 Z열까지 다 제목들이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리밋은 이 시나리오를 한번 실행을 할 때 몇 개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 최대 한 번에 몇 개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라고 해서 그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이 아니고 뭐 20이다 30이다 하면은 이 시나리오를 한번 실행할 때 여기에 있는 상품들을 20개씩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데, 지금은 테스트 단계니까 1로 해두고 저장을 해둡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 영 코드 킷이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에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 코드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 상품 링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상품 링크가 저희가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 파트너스 링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쿠팡 상품 링크를 제 개인 파트너스 링크로 바꾸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HTTP 모듈이 있는데, 이 HTTP 모듈은 쉽게 얘기하면은 외부 시스템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듈입니다. 이제 다른 웹사이트나 외부 서비스와 통신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나리오에서 이 두 개가 일반적인 쿠팡 상품 링크를 제 개인 파트너스 링크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듈 두 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챗 GPT 모듈로 돌아오는데 여기가 핵심이죠. 최초에 이렇게 만약에 챗 GPT 모듈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챗 GPT 모듈 안에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는 이미지 편집 기능, 뭐 이미지 생성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여기에서도 쓰고 있는 이 크리에이터 컴플레이션, 이거를 쓰면 됩니다. 질문해서 원하는 답을 얻는, 저희가 흔히 챗GPT를 쓸 때 그 쓰고 있는 그 기능들을 쓰기 위한 모듈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전 이미 만들어진 거를 보면 이것도 최초의 킷이면 구글 시트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뜨면은 이렇게 API 키랑 올가즈네이션 아이디를 이렇게 넣으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여기 오른쪽 하단에 오픈AI 올가즈네이션 세팅스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오픈AI 플랫폼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왼쪽 메뉴에서 이 제네럴을 누르시면 이렇게 아래 올가즈네이션 아이디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고 API 키는 다시 오픈AI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래를 보면은 API 키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누른 다음에 저는 이미 하나를 만들어 놔서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처음 만드신 분들은 이게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상단에 크리에이터 뉴 시크릿 키를 눌러서 이름은 편하신 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넣고 오른쪽 하단에 크리에이터 시크릿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카피해서 그 아까 메이크로 돌아가서 그 API 키에 넣으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닫으면 지금 여기 새로 하나 생겼죠? 제가 방금 만든 거. 근데 이거를 다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카피해 둔 거를 따로 메모장이나 다른 메모 시스템이 있는 프로그램에 잘 메모를 해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가져온 오가지네이션 아이디랑 API 파일을 넣어서 세이브를 해서 연결을 완료가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셀렉트 메소드 이런 거는 아마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을 거고 모델 어떤 GPT 모델을 쓸 거냐고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GPT-4가 최신 모델이니까 가장 최근 걸 쓰면 좋겠죠. 모델을 정해 주시고 메시지 를 보면은 뭐 유저 어시스턴트 뭐 디벨로퍼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저희가 명령한 대로 챗GPT가 대답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유저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저를 눌러 주시고 이제 여기에 텍스트 컨텐트에 최종적으로 프롬프트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넌 전문 블로거야. 뭐 리뷰 내용을 보고 제품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보시면 특이한 게 초록색으로 된 어떤 이상한 문자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실행할 때마다 매번 고정된 데이터들을 쓰는 게 아니고 매번 데이터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키친아트 허브 전기 주전자로 시작을 해도 다음에 시나리오를 실행할 때 그 아래에 있는 상품 데이터로 실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번 값이 변할 수 있게 이제 동적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이 매핑 값을 넣어 주는 겁니다. 이 열들을 표시를 해 주죠 이렇게. 아까 제목들을 네임, 프라이스, 링크.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번 시나리오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 텍스트가 아니고 이렇게 매핑된 값을 넣어 주면은 이렇게 시나리오에서 가져오는 매번 바뀌는 데이터를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명엔 이번에 가져온 게 이제 신일 무선 청소기 이 텍스트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아래 리뷰 내용은 저희가 아까 이제 리뷰 5개를 모아서 챗GPT가 요약을 한 그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롬프트에서는 이 리뷰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챗GPT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블로그 포스팅 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되게 여러 번 부딪혀 보고 이제 제가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와서 여러 번 부딪혀서 최종적으로 만든 프롬프트들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블로그 어떻게 쓸 건지 이렇게 형식도 정해 주고요. 뭐 처음에 "이 제품 어떤 점이 특별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까요?" 블로그스러운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 냈고 이미지 삽입 배치까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찌들이 본문 사이사이에 적절히 배치가 된다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짰습니다. 뭐 "삼천자 이상을 써 주세요." 딱딱하게 단아까체 말고 요체를 써 주세요. 제공된 이미지 리스트를 이렇게 말해 주고 이제 마지막에 구매 링크까지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이 파란색 값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쿠팡 상품 링크를 제 개인 파트너스 링크로 만든 값을 이런 식으로 넣게 됩니다. 뭐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사실 여기 단계에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맥스 컴플레이션 토큰스라고 있는데 챗GPT를 쓰기 위해서는 아까 한 것처럼 이 API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API를 연결해서 쓰는 것들은 공짜가 아니고 유료입니다. 그러니까 API를 호출을 해서 한 번 이 명령이 실행될 때마다 비용이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에는 아마 2040
파일로 토큰이 돼 있을 텐데 이 토큰이 뭐냐? 그러니까 이 명령을 실행할 때 최대 나는 4000 토큰까지 써도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명령을 해 주는 겁니다. 최초에는 2048인데 제가 왜 4000으로 설정했냐면 이제 기본으로 써져 있는 2048을 하고 실행을 하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 분량이 안 나와서 좀 늘려줘서 긴 분량의 블로그 포스팅다운 그런 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4000을 설정해 줬습니다. 이제 API를 호출할 때 쓸 수 있는 토큰 수를 400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2048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API 호출 비용이 더 들겠죠. API를 쓰는 비용이 더 들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고퀄리티의 상대적인 고퀄리티 블로그 포스팅을 위해서 이렇게 4000으로 토큰 수를 늘려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데이터 결과값이 있겠죠. 여기 오른쪽 위에 돋보기를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뜨는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인풋은 이제 이 챗GPT한테 설정한 설정 값들을 인풋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웃풋은 그래서 챗GPT 모듈이 실행이 돼서 결과적으로 나온 그런 결과 값들을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 보면 리설트라고 있는데 이게 결과죠. 이거를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결과값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 결과값들을 저는 다시 한번 구글 시트에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구글 시트 모듈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구글 시트에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 마지막에는 업데이트 로우라는 구글 시트 모듈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정한 행에 데이터를 업데이트해라 그런 명령을 내리기 위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도 켜보시면 앞서서 구글 계정을 연결을 했기 때문에 구글 계정 연결하는 과정은 없을 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최종 업데이트된 값들은 이렇게 보시면 시트 1이 아닌 시트 2에 있습니다. 시트 2에다가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트 2를 미리 만들어 두고 이런 식으로 시트 2를 연결을 합니다. 이미 연결이 돼 있죠. 로우 넘버는 이제 매핑된 값으로 What's in your rows에서 돼 있는 실행한 로우 넘버를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테이블 컨텐츠 해서 아까처럼 이제 위에 있는 게 제목들이냐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yes 눌러주시면 되고 values 이제 여기에서 시트 2에 있는 위에 있는 제목들을 여기서 알아서 나열을 해줍니다. 이렇게 name, price, partners link 여기서 보면 파트너스 링크라고 있죠. 뭐 포스팅, 뭐 이미지 1, 2, 3, 4.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 열을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거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네임은 그대로 맨 처음에 구글 시트에서 가져온 제목을 그대로 넣어주고 뭐 가격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파트너스 링크는 이제 여기 HTTP 모듈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파트너스 링크를 업데이트 해라 라고 이렇게 값을 매핑 값을 넣어준 거고 포스팅 여기에 있는 포스팅에는 이 챗 GPT가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결과값을 내라. 아까 제가 리설트를 누르면 결과값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 구글 시트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 위에 있는 이 GPT 모듈에서 리설트 여기 있는 게 이제 결과값들이죠. 리설트를 눌러서 이 결과값들을 포스팅열에 업데이트 해라 라는 명령을 내린 거고 이미지들은 그대로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주게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발행 여부 이런 거 있는데 지금은 이거를 제가 안 쓰고 있어가지고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설정을 따로 안 해줬고 나온 결과값을 보면은 여기 이름, 가격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제가 이미 한번 돌려놨기 때문에 지금 써져 있는 건데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값을 보면 이런 식으로 신일 무선 청소기 바이올렛 리뷰 요즘 무선 청소기의 인기가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그럴듯한 포스팅 글이 이런 식으로 써집니다. 뭐 강력한 흡입력, 이 중간중간에 적절하게 제품 이미지가 들어가죠. 그리고 구글 노출에 좋은 제품 이미지 설명도 알아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살짝 단점도 언급해주고요. 왜 너무 칭찬만 하면 오히려 반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제 파트너스 링크가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또 제품의 메인 이미지가 들어가서 아주 그럴듯한 포스팅 글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제가 GPT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쓸데없이 이런 샵 기호나 이 별 같은 기호들이 막 붙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보기가 싫어서 이거는 이제 구글 시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걸 좀 없애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재가공 포스팅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함수를 보면, 이게 함수죠. 이 함수를 작성을 해서 같은 열에 맞는 이 데이터들, 이 값에서 샵이랑 별을 뺀 값을 보여줘라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값을 보면, 여기를 보면은 이제 아까 쓸데없이 있던 샵이랑 별이 없어진 결과값들을 다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워드프레스 자동 포스팅을 구현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끝나가는데요. 크롤링을 통해서 가져온 정보들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재가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여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워드프레스로 포스팅을 자동화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나리오를 하나에서 끝내지 않냐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로도 끝낼 수 있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지금 다른 데로 넘어가서 다른 시나리오에서 워드프레스 자동화를 하는 이유는, 이 데이터가 이제 단순히 블로그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숏폼을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구분을 해서 시나리오를 이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최종 재가공된 시나리오는 따로 두고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시나리오를 나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나리오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쓰게 될 워드프레스 쿠팡 자동화인데, 이것도 하나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에 이제 워드프레스 아이콘이 있죠.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워드프레스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아까 처음에 첫 시나리오에서 보신 것처럼 구글 시트 연결, What's in you rows로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워드프레스 자동화를 할 거기 때문에 구글 시트 2를 연결을 해 줍니다. 최종 결과물이 있는 다른 것들도 아까처럼 똑같이 설정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빠르게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텍스트 파서라고, 이제 파서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텍스트 파서라는 모듈들이 있는데, 이거를 왜 설정하냐면 먼저 마지막에 워드프레스 세팅을 보면,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타이틀과 콘텐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제목과 본문인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값을 보면은 제목과 본문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맨 윗줄에 있는 거를 제목으로 따로 쓰게 하기 위해서 이제 텍스트 값을 따로 추출하기 위해서 이 모듈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모듈을 추가하면은 이런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 뭐 다른 것들은 넘어가고, 여기 텍스트에서 어떤 값에서 가져올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재가공 포스팅, 여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쓸 결과값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패턴 어떤 값을 이제 추출할 거냐, 어떤 값을 가져올 거냐, 이 기호는 이제 이 데이터에서 첫 번째 문장을 가져오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첫 번째 문장을 가져오겠다라는 명령어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이제 제목 값은 뽑아줬으니까 다음은 이제 본문 값을 뽑아줘야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다른 설정 다 똑같고, 이 기호는 이제 첫 번째 줄 빼고 나머지 데이터를 다 가져와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줄만 가져오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파서 모듈에서는 첫 번째 줄 빼고 나머지를 가져오는 본문용 데이터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워드프레스로 넘어가면은 워드프레스도 처음으로 하신 분들은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이 API 키는 어디서 가져오냐? 워드프레스 이렇게 메이크라고 치면은 이렇게 메이크 커넥터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운로드하고 활성화를 하면은 왼쪽 메뉴에서 이렇게 메이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API 키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위에 이제 뭐 REST API 베이스 URL은 지금 만약에 워드프레스를 가지고 있으시면 도메인이 있을 텐데, 이 도메인 뒤에 도메인 WP JSON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에 써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도메인 뒤에 WP JSON 이걸 붙여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어디에 뭐 들어가서 뭘 복사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를 눌러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이렇게 메뉴가 뜨게 됩니다. 타이틀은 제가 아까 설정한 것처럼 이 왼쪽 첫 번째 모듈에서 나온 결과값을 가져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콘텐트는 두 번째 테스트 파서 모듈에서 나온 결과값을 이렇게 매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서
타입, 글이죠. 저희는 포스팅을 할 거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누르고 이거는 이제 바로 글을 공개를 할 거냐 아니면은 아직 발행 전으로 할 거냐 하는 건데, 이게 퍼블리시가 이제 바로 공개를 하는 거고 이제 드래프트가 임시 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뭐 퍼블리시를 원하시면은 퍼블리시를 하면 되는데, 또 이게 마지막으로 발행하기 전에 워드프레스에서 좀 만질 게 있어 가지고 드래프트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미리 설정해 둔 카테고리 같은 게 있다면, 태그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설정해 줘서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메이크에서 세팅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마지막에 이제 신일, 이제 20번이니까 20번에 있는 신일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왼쪽에서 구글 시트를 가서 우클릭을 누르면 여기 Choose Where to Start가 있는데, 이거 눌러서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할 거냐, 어느 행부터 시작할 거냐라고 묻는 건데 20이 아니고 19로 적어야 이제 신일 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냥 제목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가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치나트 19를 눌러서 세이브를 눌러주고 왼쪽 하단에 런 원스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1 이렇게 숫자가 뜨면 정상적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실행이 된 겁니다. 실제로 워드프레스로 가서 글 메뉴에 들어가면 여기가 지금 임시글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편집을 눌러서 일단 먼저 최초로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보면은 여기 고유 주소에서 우클릭 눌러서 새 탭 링크 열기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쁘지 않죠? 어떤 점이 특별할까요? 이렇게 설명해주고 중간중간에 본문 중간중간에 이미지 넣어주고 사용자들의 리얼 후기, 아까 실제 후기들을 바탕으로 GPT가 재가공을 했죠.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내용을 적어줍니다. 중간중간에 다시 이미지 넣어주고 구매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점 하면서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바로 구매하기 링크를 누르면 제 개인 파트너스 링크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또 이 이미지를 눌러도 넘어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글자를 안 누르고 이미지를 누르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미지는 반드시 그 상품의 첫 번째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설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품의 이미지가 애초에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잘리고 이상해서 이상하게 나오는데 다른 상품들은 그래도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 상품의 이미지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내줍니다. 본문 중간중간에 이미지를 넣어주면서요. 나쁘지 않죠? 좀 더 다듬으면 더 이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근데 왜 드래프트로 하냐?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SEO, 즉 그 노출에 대해서 이제 뭐 블로그 상위 노출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건 아닌데, 이게 워드프레스의 장점이죠. SEO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유명한, 이거를 요스트라고 부르나요? 요아스트라고 부르나요? 아무튼 이 SEO 플러그인을 설치를 했는데 최초에 발행 전에 보면 얘가 이렇게 화내고 있어요. 울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거를 좀 웃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간단한 설정이 필요한데, 일단 초점 키프레이즈. 아무튼 이 블로그 포스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신일? 신일 무선 청소기가 이 블로그 포스팅의 메인이죠. 이렇게 적어주고 이제 메타 설명. 메타 설명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맨 위에 있는 이 글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뭘 넣어야 가장 좋은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웃는 걸 보니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포스팅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초록색이 많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저도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가독성도 기본적으로 좋죠. 최대한 손이 가지 않도록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메타 설명이랑 초점 키프레이즈만 넣어도 친구가 웃을 수 있게 최대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주고 바로 공개를 눌러주면 이 정도의 퀄리티는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쿠팡 파트너스 블로그 자동화가 끝나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기만 하면은 그냥 크롤링 프로그램에서 어떤 키워드를 몇 개 가져올지 정하고 크롤링해서 그거 복사해서 구글 시트 1번에 넣고, 그리고 아까 최초에
그 재가공하는 시나리오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 크롤링으로 쿠파 그 상품을 50개 가져왔다. 그럼 여기 데이터에 5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구글 시트 오프닝 누른 다음에 세팅 눌러서 아까 그 리밋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한 번에 몇 개를 처리할 거냐. 여기서 만약에 50을 누른다. 그러면 50 누르고 저장한 다음에 런 원스 실행해 두면 밥 먹고 오면은 이제 그 50개의 데이터가 이 시트 2에 잘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한 번만 클릭해도요. 만약 이렇게 잘 저장이 돼 있다고 하면은 50개 정도, 뭐 100개, 한 번에 뭐 100개, 200개도 상관없겠죠. 그렇게 해서 저장해 두고 아까 최종적으로 워드프레스를 하는 시나리오 돌아와서 여기서 뭐 그 50개 데이터를 워드프레스에 포스팅하기 전에는 이제 그 프로그램들은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번 시스템 구축해 두면 이 시나리오를 더 많이 보게 될 거고, 사실 이 시나리오마저도 거의 안 봅니다. 왜냐면 한번 시스템 구축해 두면 사실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왼쪽 하단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를 어떨 때마다 이렇게 실행할 거냐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런 시나리오를 실행할 때 아래 조건들을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at regular intervals, once, every day, 뭐 days of the week 이렇게 있는데, 저는 하루에 한 번 언제? 매일 오후 6시 55분, 18시 55분에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두면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일 오후 6시 55분에 이 시나리오가 실행이 되면서 워드프레스에 임시글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퍼블리시로 했으면은 바로 발행이 되겠죠. 그래서 저녁 6시 55분에 매번 그렇게 임시글로 실행이 되니까 퇴근 후에 뭐 한 7시, 8시, 뭐 9시에 잠깐 이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켜서 편집 눌러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뭐 키프레이즈나 메타 설명만 이렇게 복사해서 이모티콘 웃을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공개만 하면 한 손 몇 번 까딱까딱 하고 나쁘지 않은 퀄리티의 쿠팡 파트너스 블로그 포스팅을 매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드신 분은 일단 저는 못 봤습니다. 유튜브에 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메이크로 쿠팡 상품 링크를 개인 파트너스 링크로 변하는 영상도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저도 보고 따라하려고 했는데 없어서, 적어도 한국 유튜브에서는 이 내용이 최초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말고요. 아무쪼록 제가 만든 시스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하는 상품군을 원하는 정렬 기준으로 가져온다. 2. 본문 중간에 적절한 이미지 배치를 자동으로 해서 좀 더 가독성과 SEO에 유리한, 즉 노출에 유리한 포스팅 글이 만들어진다. 3. 포스팅 내용이 그냥 AI가 만들어낸 무지성 추천 및 리뷰 글이 아닌 진짜 사람의 리뷰들을 기반으로 만든 포스팅 글이 된다. 어떤가요? 저는 이 시스템이 한번 구축만 해두면 노력 대비 정말 괜찮은 결과값을 내는 블로그 포스팅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들의 포스팅 글이 몇백 개, 나아가 몇천 개가 쌓이면 그 쌓인 상태로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닌다면 최소한 나쁘지 않은 부수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월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온라인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상에서 이걸로 정확히 얼마 벌었다, 혹은 누구나 얼마 이상 벌 수 있다 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걸로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해서 하면 뭐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누군가는 정말 꾸준히 오래 해서 100만 원 이상을 벌어서 진짜 온라인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해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의도치 않게 제 말이 거짓말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수익에 대한 거는 적어도 이 영상에서는 일절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이 시스템 말고도 파이썬과 브루를 이용한 숏폼 자동 생성이랑 또 다른 유명한 제휴 마케팅인 이제 뉴스픽 파트너스 크롤링 해서 SNS를 통해서 배포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까지 만들어 두긴 했는데, 이 내용들까지 다 보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내용은 기회가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I 툴로 돈 버는 이야기, 사업 이야기, 부업 이야기 등 돈 되는 다양한 정보를 이 채널을 통해서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디프리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